자, 오늘도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진짜 실력이 되는 영어 이정주고요. 이번 시간 우리 10번째 만남인데 오늘도 기분 좋게 또 힘차게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열공할 내용 쌤이 얘기했었죠. 아, 그래요 여러분들. 동사인데요.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와주는 목적어를 2개 취하는 욕심 많은 동사와 연관된 이야기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쌤의 한 카페에 갔다가 경험했던 이야기로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쌤이요, 예전에 카페 한번 갔는데 친구를 만나러 간 거야. 친구가 약속 시간이 좀 늦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옆 테이블에 어떤 커플이 너무나 큰 목소리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된 거야. 한 사람이 상대한테 야, 내가 나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전에 뭐뭐도 해주고 그런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잠자코 듣고 있던 상대방이 너 겨우 뭐 이런 거 사준 거 갖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줬어.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요.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줬어.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 단원이 문장의 오형식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게 뭐였죠? 영어의 문장을 우리가 5개로 분석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는 중요하게 다뤄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열공했던 그래요. 이형식, 주어, 동사 나와주고 보충 설명해주는 말 뭐였지요? 보라는 게 나와주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이형식 문장 구조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영어로 안 되는 친구도 없죠. I love you. 이거예요, 여러분들. I, 주어죠. love가 사랑한다. 동사로 사용된 거죠. 누굴 사랑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는 거죠. 자, 우리 동사이 나와줘갖고 뭐뭇을 뭐뭐로 해당되는 말, 동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를 3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형식은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 이게 4형식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뭐냐면 얘는 여러분들 목적어를 2개 취해주는 거야. 일단 자,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동사 나와주고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주죠. 그리고 또 명사가 나와줘갖고 이게 둘 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일단은 해석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은 목적어라고 얘기할 때는 동사 뒤에 나와줘갖고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말이 동사의 목적어잖아. 근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동사 바로 뒤에 나와줘갖고 우리말로 뭐뭐에게 해당되는 말도 또 목적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됩니다. 쌤이 간단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어 나와주고 동사 나와주고 이 동사 다음에 뭐뭐에게 해당되는 말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뭇을 뭐뭐를 보통 우리가 목적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의 어순으로 나와줄 때 우리가 둘 다를 목적어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나와줄 때 우리가 이거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 5형식 가운데 4형식에 해당이 되는 문장 구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동사 나와주고 뭐뭐에게 뭐뭐를. 그러면 동사는 우리가 좀 이따가 뭐 자세하게 어떤 동사가 있는지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해 주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도 이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는 편의상으로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A라고 본 거고요.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부분을 B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A에게 B를 뭐뭐해 주다. 이런 식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쌤 좀 전에 얘기했던 쌤이 카페에서 겪었던 한 커플이 싸우고 있다가 한 명이 얘기했던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줬어.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장 구조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이따가 우리가 볼 거고요. 자, 어쨌든 문법적인 용어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법적인 용어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쌤과만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 이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다른 교재들도 보게 되죠. 또 뭐 다른 수업도 듣게 될 거 아니야. 학교 수업도 당연히 들으셔야죠. 그러면 나오는 문법 용어가 있다? 이렇게 목적어가 2개 나와줄 때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간접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원래는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부분이 목적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목적어가 2개 나올 때는 구분을 해주는 거야. 얘를 직접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봤던 I love you. 쌤이 말로 했잖아요. 너무나 쉬운 문장이기 때문에. 그럴 때 you는 그냥 하나의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굳이 뭐 간접 목적어다, 직접 목적어다 구분하지 않아요. 목적어가 하나 나올 땐 구분하지 않는데 목적어가 이렇게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두 개가 나와주니까 이걸 좀 구분하려고 앞에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 목적어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분류해 주는 것뿐이야. 아시겠지요? 어렵지 않지요?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간접 목적어, 뭐뭇을 뭐뭐를 이거를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할 때 앞에 나오는 거 간접, 뒤에 나오는 거 직접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해주는 이 동사 우리가 이것도 문법적인 용어가 있다? 자,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시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수요 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뭐뭐에게 뭐뭐를 목적어를 두 개 취해줄 때 앞에 나온 동사를 수요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나요? 상장을 수요하다. 상장을 주는 거죠. 자, 해석 보세요,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해 주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와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해석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착안해갖고 수요 동사다. 이런 식의 문법 용어가 붙는 거야. 아시겠죠? 뭐 문법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서 배운 건데 뭐 안 나오니까 막 수요동사 왜 이런 선생님 이런 거 안 가르쳐줘 이런 친구도 있을까 봐 선생님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사형식과 연관해 갖고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어순이 중요하다라는 거 어순 중요해요 선생님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드리겠지만 일단 별표하도록 할게요 어순이라는 게 뭐야? 단어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어묵과 순대 아니고요 어순 단어의 순서야 뭐뭐에게 해당되는 말이 먼저 오고요.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말이 뒤에 나와주는 거야. 뭐라고? 따라해보자. 뭐뭐에게 뭐뭐를. 따라오고 계시죠? 뭐뭐에게 뭐뭐를. 벌써 집중력 떨어진 친구들 없으시죠? 뭐뭐에게 뭐뭐를. 됐지요? 이런 식의 어순이 나와줄 때 우리가 사형식 문장 구도다. 그런데 이것만 나오게 되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따 보게 되면 이게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얘한테 자리를 뺏기는 거야. 을에 해당되는 애가 야 너는 왜 맨날 동사 뒤 붙어갖고 거기 있어. 야 우리도 한번 앞에 나가보자 해갖고 얘가 앞에 나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 얘가 동사 다음에 나와주고 얘를 뒤쪽에 써주는 것도 가능해요. 의미는 똑같은데 문장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대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어순만 그냥 바꿔서 그대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뭐에게 앞에 어떤 전치사가 나와줘야 돼. 자, 일단 우리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선생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먼저는 좀 이따가 바꾸는 거 생각하고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자.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뭐뭐에게 뭐뭐를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해 주다. 동사 목적어 두 개 취하는 그런 구조, 그런 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거 그 내용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뭐 따로 막 열심히 올려고 하지 말고요. 동사의 의미를 기억하시게 되면 당연히 목적어 두 개 취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사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 보세요. bring이 가져다 주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이런 식으로 뭐뭐에게 뭐뭐를 목적어 두 개 취하는 것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bring이 만들어낼 때 우리가 야 사형식이구나.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give는 다 알고 있잖아. A에게 B를 주다. 말 그대로 주는 거예요.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 두 개 취하는 거 가능하고요. teach. 그렇죠. 뭐뭐에게 뭐뭐를 가르쳐주다.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맞죠? 우리 교재는 편의상으로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 그냥 A라고 본 거고 을에 해당되는 부분 B로 본 거야. 그러니까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근데 buy가 사다인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주다. 이런 식의 사용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에게 B를 사주다. 뭐뭐에게 뭐뭐를 사주다. 그 다음에 pass가 건네주는 거잖아요. 뭐뭐에게 누군가에게 뭐뭐를 건네주다. A에게 B를 건네주다. 그치요? 자, buy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사주는 거야. 누군가에게 B를 건네주다라고 할 때 pass를 써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send가 자 보내주다라는 의미로 A에게 B를 보내주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make가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show가 A에게 B를 보여주다. lend가 빌려주는 거죠. A에게 B를 빌려주다. 이런 식으로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 우리 교재는 편의상으로 A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뭐뭇을 뭐뭐를 이거를 B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사용이 가능한 얘네들이 사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동사가 여러분들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진짜 동사가 중요한 언어예요, 여러분들. 동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이거에 따라 여러분들 그 문장에서 이제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역할을 결국에는 동사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이렇게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의 욕심 많게도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해주는 것이 가능하고 문법적으로는 그렇죠, 여러분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보고 또 사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우리 예문 보자. Bring me a cup, please. 나에게 컵을 가져다 주세요. 이거죠, 여러분들. 명령문 형태예요. 주어는 없는데요. 어쨌든 뭐 please가 붙었으니까 좀 부탁, 요청의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봐봐, 나에게 뭐를 컵을 가져다 주세요. 이거가 되는 거죠. 우리 좀 전에 봤던 bring 나왔잖아.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이런 얘기니까 나에게 컵을 가져다 주세요.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gave, 줬대요. 그가 줬대. 누구에게? 그녀에게 뭘 준 거야? 멋진 선물, 좋은 선물을 준 거죠. 여러분들 present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한 것도 알고 계시죠? 몰랐던 친구들 단어까지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가 그녀에게 멋진 선물, 좋은 선물을 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Who sent you the letter? 누가 보냈냐? send라는 동사의 과거형 나와줬죠. 너에게 그 편지를. 자, 쌤이 아까 따라하라고 얘기했지? 자, 지금 어순이 어떻게 돼요? 뭐뭐에게 뭐뭐를의 어순이에요. 어순이 일단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보니까 누가 너에게 그 편지를 보내줬냐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Did he lend you the book? 그가 너에게 그 책을 빌려줬니? 마찬가지예요. 뭐뭐에게 뭐뭐를의 어순이죠. 맞지요? Please pass me the napkin. 역시 여러분들 부탁 요청의 표현을 볼 수가 있겠네요. 명령문이에요, 여러분들. 조는 생략이 됐고요. 나에게 그 냅킨을 건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됐죠?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나에게 컵을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그가 그녀에게 멋진 선물을 줬다. 누가 너에게 그 편지를 보내줬니? 그가 너에게 그 책을 빌려줬니? 나에게 냅킨을 건네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죠. 물론 동사에 따라 다 의미는 달라지지만 뭐뭐에게 뭐뭐를, 쌤이 지금 동그라미로 친 것이 뭐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밑줄 친 부분이 뭐뭐를 해당되는 목적어 두 개를 취해주는 문장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어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뭐 주어 나와주고 동사 나와주고 뭐뭐에게 뭐뭐를 이 어순이었죠. 맞죠? 뭐 물론 명령문일 때는 뭐 주어가 안 나왔었고 뭐 의문일 때는 조금 바뀌지만 어쨌든 뭐뭐에게 뭐뭐를 어순으로 그대로 나온 거잖아. 근데 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순이 바뀐 것이 가능하다니까 뭐뭐를이 동사 바로 뒤에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나는 거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장의 구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를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뭐에게한테 셈을 느껴갖고 야 너 뒤로 가. 나도 한번 동사 뒤로 나가볼래. 해갖고 얘가 앞으로 가고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전치사를 써줘야 돼요.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문장의 구조가 바뀌면서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가 나와주는데 이 전치사가 어떤 게 나와줄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교재는 뭐 두 가지만 나오는데 쌤이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쌤이 아까 뭐뭐에게 뭐뭐를 이 어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때는 전치사 쌤이 쓰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냥 뭐뭐에게 해당되는 말 쓰고 뭐뭐를 써주는 거야. 그런데 뭐뭐를이 먼저 나오고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날 때는 그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가 나와주는 거고요. 동사에 따라 전치사가 달라지는 것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순이 바뀔 때 전치사가 어떤 게 나와줄 수 있느냐. 자, 일단 우리 교재는요, 여러분들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 그리고 for를 써주는 동사 두 가지만 나왔죠. 좀 이따가 쌤이 of를 써주는 경우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 되게 많죠. 이거 외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이걸 언제 우리가 외우고 있을래?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to를 써주는 동사를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럼 뭘 외우냐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for를 써주는 동사 외우고 그리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또
of를 써주는 동사. 우리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건 동사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for를 쓰거나 of를 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to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to를 써주는 동사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수업 시간 끝난 다음에 복습할 때 막 give, brings, and, teach, pass, show, let 이렇게 열심히 열공하는 친구들 쌤이 격려해드리고 싶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영어 문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순이 바뀔 때 어떤 식으로 어순이 바뀌는 거야? 뭐뭐에게 뭐뭐를이 아니라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를 밀려날 때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 for를 써주는 동사. 우리 교재에는 좀 너무했다. 두 개뿐이 안 나오죠. 쌤, 두 개만 암기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 두 개는 좀 너무하고요. 네 개만 암기하자. 추가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make, buy, 그리고 get, cook.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주는 동사입니다. 의미를 기억해 볼까요? make가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할 때, buy는 뭐뭐에게 뭐뭐를 사주다. 근데 get도요, 얘도 사주다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해요. 또는 뭐 가져다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A에게 B를 뭐 사주다,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cook은 잘 알고 계시죠? 요리하다니까 A에게 B를 누군가에게 뭐뭐를 요리해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근데 뭐뭐에게 뭐뭐를 자, 그런 어순이 아니라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날 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for를 써준다. 뭔 소리냐? 여기 얘는 보세요. Mom made a dress for me.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장을요, 엄마가 만들어 주셨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 A dress. 옷 한 벌을, 드레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식의 어순이었다면 전치사가 필요 없겠죠. 왜냐면 쌤이 아까 뭐뭐에게 뭐뭐를 따라하라고 얘기했잖아. 뭐뭐에게 뭐뭐를. 뭐야? 나에게 드레스를, 옷을. 뭐뭐에게 뭐뭐를 어순이야. 이때는 안 써주는 거야. 근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뭐뭐를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써주는 거지요. 그리고 얘를 뒤에 써주니까 전치사가 나와줘야 돼. 근데 앞에 나온 동사를 보세요. make라는 동사는 뭐 써준대? for가 나와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의미가 연관되잖아. 왜냐하면 사주는 거 buy, get. 뭐 물론 get은 뭐 가져다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주는 거야. 그리고 만들어주는 거. 왜냐면 cook이라는 것도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만드는 것과 연관되잖아. 그러니까 buy, get, make, cook. 쌤이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buy, get, make, cook. 네 가지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나이대가 한참 암기력이 진짜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암기하자. buy, get, make, cook. buy, get, make, cook. 이런 경우에는 뭐뭐들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날 때 뭐뭐에게 앞에 뭘 써준다? for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야. She bought a present for him. 이걸 보세요. 이걸 만약에 그에게 present 하나의 선물이지요. 자, 다시 한번 잘 써보자. him 써주고 이렇게. 자, 보세요. 그에게 선물을 사줬다. 그녀가 그에게 선물을 사줬다. 이런 식의 어순이면 전치사 필요 없어요. 왜? 뭐뭐에게 뭐뭐를 어순이니까. 그런데 선물이 먼저 나와주고 맞지요? 그 다음에 그에게가 뒤로 밀려나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전치사가 필요한데 빨리 보는 거야. 이거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buy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buy, get, make, cook 이런 경우 뭐 써준다고? 전치사 for가 나와준다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뭐에게 뭐뭐를의 어순일 때는 전치사 안 써줘요. 하지만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나게 되면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가 나와줘야 돼. 어떤 전치사 써줄 것인가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to에 해당되는 거 너무나 많기 때문에 to 외우지 말자고요. for에 해당되는 것과 좀 이따가 이제 of에 해당되는 거 설명 드릴 거예요. 그것만 외우자고. 근데 우리 for에 해당되는 거 이미 외운 거야. buy, get, make, cook 외우셨죠? 또 한 번만 더. buy, get, make, cook.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요. 자, 쌤이 빈 공간 이용해서 적어드릴게요. 학교에서 이것도 아마 같이 배울 거야. 전치사 of를 써주는 경우가 있다. 뭐뭐에게 뭐뭐를 였을 때는 안 써주는데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날 때 그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 of를 써주는 동사가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ask라는 동사예요. 우리 ask가 묻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뭐뭐에게 뭐뭐를 청하다. 이런 식의 의미로 또 사용 가능해요. 자, 선생님이 간단한 예문을 통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또 교육과정에 많이 나오는 예문이에요. 의문문 형태야. Can I ask you a favor? 좀 이따가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는 여러분들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자,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favor라는 단어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야. favor가 부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는 무슨 의미냐면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봐봐. 너에게 하나의 부탁을
청해도 되냐.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기억하게 되면 야, 너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되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 ask는요. 청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에게 부탁 하나를 청하는 거야. 근데 can I가 붙었으니까 야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되니? 부탁을 하나 청해도 되니?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 너에게 뭐야? 부탁을 하나의 부탁을 뭐뭐에게 뭐뭐를 어순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순일 때는 전치사가 나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걸 한번 바꿔보자고요. can I 다음에 ask 다음에 부탁을 해당되는 부분 a favor가 야 나 동사 다음에 나갈래 앞으로 나갈래 you 너 뒤로 가 얘가 뒤로 밀려나는 거야. 뭐 여전히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어순이 바뀌었어. 너에게 부탁을 이때는 안 써주는 거야. 하지만 부탁을이 먼저 나와주고 너에게가 뒤로 밀려나잖아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앞에 전치사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가 나와줘야 된대. 뭘 보는 거야?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ask라는 동사를 뭐 써준다고? of 써준다니까. 결국 똑같은 의미인데요. Can I ask a favor of you?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재 없죠, 여러분들. 잠깐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선생님이 지금 필기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만 잠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으셨죠, 여러분들? 이것도 학교에서 배울 거야. 물론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학교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배우는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해드렸고요. ask 같은 경우에는 up을 써준다. 그래서 can I ask a favor 이렇게 써줄 때는 전치사가 안 나오지만 can I ask a favor 하되 나와주고 그 다음에 그때는 of you 이런 식으로 뭐뭐 얘기 앞에 전치사 of가 나와준 동사가 ask다. 그런데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순이 바뀔 때 뭐뭐에게 뭐뭐를 이건 안 써줘 전치사. 근데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나게 된 뭐뭐에게 앞에 for를 써준 동사 buy, get, make of을 써준 동사 ask 나머지는 to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o에 해당되는 거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for에 해당되는 거 buy, get, make of에 해당되는 거 ask 이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to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문 보시면 I gave it to mom a while ago. 보세요. A while ago. A while ago라는 표현은 조금 전에라는 의미예요.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어순이 보니까 그것을이 먼저 왔죠. 나는 줬다라는 거야. 그것을 조금 전에 누구한테? 엄마에게 줬다라는 얘기야. 뭐뭐에게 뭐뭐를 해서 어순이 아니죠. 그것을이 먼저 나와주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엄마에게 그러니까 앞에 동사 보세요. for에 해당되는 거야? 아니잖아. 우리 buy, get, make 따로 외우지 않았잖아. of에 해당되는 동사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to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She brought juice to me.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나에게 주스를 가져다 줬다는 얘기야. 근데 나에게 주스를이 아니라 주스를 나에게, 뭐뭐에게 뒤로 밀려났죠. 그럼 우리 여기 전치사가 필요해. 근데 앞에 이거 뭐의 과거형이죠, 여러분들? bring, 가져다 주다. 따로 외웠나요? 우리 for나 of에 해당되는 동사로?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to 써주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He taught, teach의 과거형이죠. 그거 가르쳐줬대요. 뭐를? 중국어를. 누구한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줬다. 이거 여러분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걸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뒤로 밀려나고 중국어를 뭐뭐를이 앞에 먼저 나왔잖아. 그럼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니까 teach라는 동사 우리가 따로 for나 of에 해당되는 동사로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o에 해당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구조를 바꿔준 거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요. 뭐 우리말로는 이제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나고 뭐뭐를이 먼저 오니까 선생님 뭐뭐를 먼저 해석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똑같은 얘기잖아. 어쨌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야. 영어 어순으로는 뭐뭐에게 뭐뭐를이 먼저 나와줄 때는 뭐뭐에게 뭐뭐 이런 어순일 때는 전치사가 안 나오는데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나게 되면 뭐뭐에게 앞에 전치사 써줘야 된다. to냐, for냐, of냐 이걸 동사에 따라 결정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to에 해당되는 거 너무나 많으니까 for랑 of에 해당되는 것만 암기를 해주자. 그리고 해석은 여러분들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영어의 어순이 달라지는 것뿐이야. 단어의 순서가 달라지면서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그가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줬다나 그가 중국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나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장의 구조가 바뀌는 거고. 자, 문법적인 용어 하나 챙겨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뭐뭐에게 뭐뭐를의 어순이 나올 때 이때는 목적어 두 개라고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몇 형식? 4형식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전치사와 함께 뒤로 밀려나게 되면 이 뭐뭐에게는 동사 바로 뒤에 나올 때만 그때만 목적어 취급이 되고요. 이때는 전치사로 연결된 어구가
꾸며주는 어구로 봐갖고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나오게 되면 이건 우리가 삼형식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어떤 전치사가 동사에 대해 나와줘야 될 것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거 정확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주의해야 할 어순 나와줘갖고 이게 무슨 소리냐. A가 B 앞에 올 때 A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쌤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아무 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뭐뭐에게 뭐뭐를 이 어순일 때는 여러분들 전치사가 나와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봐봐. 나는 줬다. 뭐야? 그에게 한 권의 책을 이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한 권의 책을 뭐뭐에게 뭐뭐를 어순이야. 바꿔주게 되면 얘가 앞으로 나와주고 얘가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럼 전치사가 나와줘야 돼. 우리 give란 동사는 for나 of에 해당되는 동사가 아니니까 to 써주는 거죠.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I gave to him a book 이렇게 써주게 되면 틀린다는 거죠. 뭐뭐에게가 나오잖아. 그리고 뭐뭐를 나오잖아. 그때는 전치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치사 써주는 경우는 뭐뭐에게가 뒤로 밀려나고 뭐뭐를 앞에 나와주는 경우. 됐죠? 자, 그 다음에 B 자리에 대명사 is나 them 그것이나 그것들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만 써줄 수 있대. 이게 뭔 소리냐? 자, 우리 뭐뭐에게 뭐뭐를 부분에 만약에 그 뭐뭐를 부분에 그것 또는 그것들을 is나 them이 나와줄 때는요. 자, 이렇게는 못 써준다는 얘기예요. 뭐뭐에게 뭐뭐를 어순을 못 써요. 대명사가 연이어서 두 개 나와줘갖고 이거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야 원어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나는 그에게 그것을 또는 그것들을 줬다 될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들 을에 해당되는 부분에 뭐가 is나 them이 올 때는 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색한 문장으로 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뭐뭇을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그러니까 is나 them이 앞에 나와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뒤에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또는 그것들을 그에게 줬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로만 사용한다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원어민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그럼 좀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험에 꼭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 오타가 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them이 잘못 가 있죠. 힘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로 옮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it과 them이 그러니까 it이나 them이 이렇게 오게 되면 틀린다. 이 자리, 힘 자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쌤 가지고 있는 교재는 힘 자리 들어가는 걸로 잘못 나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거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쌤이 아까 카페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 있잖아.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표현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핵심 포인트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알고 계시죠? 쌤 강의에만 있는 정말 재밌는 코너.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정준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문장의 형식을 따지게 되면 4형식 문장 구조에 해당되는 거. 그럴 때는 뭐뭐에게 뭐뭐를의 어순이어야 돼요. 어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단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뭐에게 해당되는 영어의 단어가 먼저 와야 되고 뭐뭇을 뭐뭐에 해당되는 말이 뒤에 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문장의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뭐뭐를이 나도 동사 뒤에 한번 가보자. 앞으로 나가는 거야. 뭐뭐에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여기 전치사가 나와줘야 된다. to냐, for냐, of냐 이걸 결정해줘야 되는데 to에 해당되는 동사는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적으로 for와 of에 해당되는 동사만 암기해 주자라고 얘기했죠. for는 뭐예요? buy, get, make. 수업 시간에 암기하셨죠?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f를 써주는 동사는 ask예요. 됐죠? 그리고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되면 우리가 이 전치사로 연결되는 어구가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 봐갖고 그냥 하나의 목적으로 나와주는 3형식 문장 구조로 보고요. 이럴 때는 4형식 문장 구조로 본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얘기 문장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줬어. 자, 봐봐. 일단은 나는 그 다음에 줬다. 우리 give가 주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미 준 거예요. 과거입니다. gave.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대로 뭐뭐에게 뭐뭐를 먼저 써볼게요. 너에게. 뭘 줬어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어렵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예요. heart.
하트가 우리 마음이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 지금 보게 되면 하트 써줘 갖고 I gave you my heart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나는 줬다. 누구에게? 너에게. 뭐를? 나의 마음을. 뭐뭐에게 뭐뭐를의 어순이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또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똑같이 I gave야. 근데 이번에는 자 르에 해당되는 부분, 뭐뭐 르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써주는 거야. 나는 줬다. 뭐를? 나의 마음을. 누구한테? 너에게. 이렇게만 써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지요? 너에게 앞에, 뭐뭐에게 앞에 전체사가 나와줘야 돼. 뭘로 구분하는 거야? 앞에 나와준 동사 보고 결정하는 거지요. buy, can, make, cook, for에 해당되는 거고요. ask, of에 해당되는 거야. 나머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o에 해당되는 거야. 우리 give란 동사는 여기 과거로 나왔는데 for에 해당되는 동사 buy, can, make, cook 아니잖아. of에 해당되는 ask도 아니잖아. 그럼 뭐야? to예요, 여러분들. I gave my heart to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문장의 구조만 달라지는 거죠.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I gave you my heart. 나는 너에게 나의 마음을 줬다. I gave my heart to you.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이게 먼저 나와줬고 선생님 이거는요. 나의 마음을 너에게 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요? 너에게 나의 마음을 준 거나 자, 나의 마음을 너에게 준 건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보는 건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문장의 구조는 달라진다는 거. 됐죠?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줬어. 이런 식의 의미 이제.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는 거 됐네요. 그치요? 우리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좀 전에 얘기했던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핵심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여러분들 복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은 그래요. 오늘 또 열심히 열공했던 내용들 문제로 확인하는 시간인데 쌤이 늘 이야기했었죠. 영어는 문법은 진짜 중요한 것이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급한 마음에 막 문제 막 풀려 하지 말고 먼저 개념 정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채점하지 말고 쌤과 만나셔갖고 정답 확인할 뿐만 아니라 맞다 쌤과 공부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중요했었고 이렇게 문제 나와주는구나 이렇게 자기 실력으로 또 확인하는 시간 가져가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10번째 만남이었는데 여러분들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우리 11번째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